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 한 어린 소년이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을 텐데요.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흐르고 있고 이 표정에는 뭔가 슬픈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정이 아주 잘 표현된 그림이죠. 사실 예술적인 작품으로는 특별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이 그림은 영국에서 저주받은 그림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 작품을 걸어놓은 집에 하나같이 큰 불이 났다라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저주가 걸렸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이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9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림 엽서를 그리던 화가 브루노 아마디오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떠돌이 소년을 보게 됩니다. 아이는 길 모퉁이에서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꼬마가 좀 가엾다라고 생각한 화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왜 울고 있는지, 부모님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소년은 그를 빤하게 쳐다만 볼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데요. 어쩐지 처량해 보이는 이 아이에게 아마디오는 가지고 있던 빵을 하나 건네주게 되죠. 음식을 받아든 꼬마가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남자는 얼마간 아이 옆에서 아이를 좀 달래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성직자 한 명이 그 광경을 보고는 놀라서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마디오를 한쪽으로 불러서 은밀한 이야기를 건넸죠. 저 소년의 이름이 돈 보닐로라는 아이예요. 얼마 전에 집에 불이 나서 부모가 다 사망하게 됐죠. 그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이에게 마귀가 씌어진 것 같아요. 애가 가는 집마다 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마디오 또한 휘식 웃으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저 불쌍한 아이한테 어른이 무슨 악담을 하는 건가 싶었고 동정의 마음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마디오는 그 떠돌이 꼬마를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그는 아이에게 정을 주면서 정말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르고 달래가면서 학교에 보내보려고도 했고요.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든 말문을 틔워보게 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쉽사리 변하지 않았고요. 그저 말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마디오는 아이의 침울한 얼굴에서 영감을 받게 돼요. 저 표정으로 그림을 그려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마디오가 아이를 앉혀놨고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 피사체가 된 아이는 내내 뭔가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마디오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붓을 움직였고 그렇게 열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화실에는 눈물을 흘리는 소년의 그림이 가득해졌죠. 아이에게서 받은 영감으로 시작된 작품들,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매료되었던 건데요. 그는 이후 우는 소년이라는 시리즈를 계속해서 그려나갔고 덕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어느 날 아마디오가 소년과 함께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웬 소방차가 집 앞에서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불이 난 곳은 다름 아닌 그의 집이었는데 예술가였던 아마디오는 제일 먼저 내 그림을 걱정하게 되죠. 안절부절 못하다가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되자 당장 이 그림들이 보관되어 온 화실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실 이미 불길에 휩싸여서 많은 것들이 타버렸는데요. 그런데 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림과 비교해서 별다른 그을음도 없이 멀쩡하게 남아있는 작품, 바로 우는 소년 시리즈였습니다. 이때 번뜩 정신이 든 아마디오가 옛날 그 성직자의 말이 떠올랐죠. 화재를 불러온다. 조심해라. 그는 꺼림직했지만 이내 머리를 흔들고 두리번거리고 소년을 찾았는데요. 어라? 조금 전까지 같이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이나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이후 마을에 가서 아이를 보았냐고 찾아 헤맸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마디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화실과 화구, 그림까지 모두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졌던 거죠. 그나마 남아있던 우는 소년 그림들도 돈을 마련하려 모두 팔아버립니다. 여전히 궁핍했던 그는 식당에서 잡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이 우는 소년 그림을 사간 사람들의 집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계속 발생한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디오는 이게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사실 자신의 집에 불이 난 것도 그렇고 또 과거 성직자의 그 꺼림직한 말도 있었고요. 영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사실 이 우는 소년 시리즈는 대중에게 상당히 인기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보면 이 아이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 왠지 모를 깊은 슬픔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인정받진 못했지만 일반인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특히나 우는 소녀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결국 그 인기에 힘입어서 아마디오의 그림은 수많은 복제품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됩니다. 1960년에서 70년대에 영국으로 이 그림이 넘어갔고 알려지게 되면서 무려 5만 점 이상이 일반인들에게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림을 사서 너도 나도 액자를 끼워 넣고 집안 한 곳에 걸어두고는 작품을 즐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985년 9월 4일 영국의 타블로이드 더 선지에서 이 그림을 둘러싼 몇 가지 의혹을 기사로 싣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당시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은 헤드라인은 Blazing Curse of the Crying Boy, 그러니까 우는 소년의 불타는 저주라는 글인데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영국의 사우스 요크셔 지역의 한 집에서 불이 났는데 어쩌면 그 화재가 집에 걸려있던 우는 소년 그림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화재가 1층 부엌에 있던 낡은 후라이팬에 불이 붙으면서 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재로 집안 모든 물건이 불에 탔는데 이상하게도 이 우는 소년 액자만 멀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신문사는 불이 난 게 소년의 저주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었고 그림에 깊은 원한이 맺혀 있다라는 배경도 삽입하면서 이 미스테리 기사는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이 발표됩니다. 일생을 소방관으로 봉사하고 이제는 은퇴했다라는 한 남성의 흥미로운 증언. 그가 말하길 나는 10년 동안 이 비슷한 화재를 50차례 이상 목격했는데 현장에 늘 이 그림이 있었다. 소름치게도 그림은 손상되지 않은 채 발견됐었다. 그의 이 고백은요, 우는 소년 그림의 저주가 들렸다라는 것에 상당한 무게를 싣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영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제보가 이어집니다. 영국 서리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은 이 그림을 사고 6개월 만에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다른 그림은 다 불에 탔는데 우는 소년만 무사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노스 요크셔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은 그림의 주인인 나뿐만 아니라 액자를 걸어주었던 친척 그리고 다른 친구의 집에까지 화재를 경험했다고 고백했고요. 그레이트 야머스 지역의 한 피자 가게에서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게 탔습니다. 하지만 유독 벽에 걸려있던 우는 소년 그림만 무사했다는 증언도 나오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우는 소년과 관련된 무수한 제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림에 저주가 걸려있다라는 소문은 점점 사실화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더 선지가요, 독자에게 제안 하나를 합니다. 당신의 집에 소장하고 있는 우는 소년 그림을 편집부로 보내달라. 그러면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한꺼번에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림을 벽에서 떼서 신문사로 보냈고요. 모집 기간이 끝나자 이 신문사에 약 2,500여 점의 우는 소년 그림이 도착합니다. 더 선지는 이후에 큰 모닥불을 만들었고 이 그림들을 소각시켜버렸습니다.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그림에 관련된 저주 괴담이 잠잠해지는가 싶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미스테리는 계속됩니다. 여전히 이 그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한테 크고 작은 화재가 났다라는 걸 세간에 알려왔던 건데요. 1992년 영국 미들스브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내가 이 그림을 숙모한테 받았는데 그림을 벽에 건 다음 날부터 약 3번의 크고 작은 불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영국 더블린에서 발생한 가정집 화재 현장에도 이 그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는데요. 정말 이 우는 소년의 그림엔 저주가 걸린 걸까요? 그리고 그 저주는 아무리 불에 태워도 끝나지 않는 걸까요?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계속 아무렇지 않은 채 발견되는 이 그림 때문에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2010년이었죠. 영국의 작가 겸 코미디언인 스티브 펀트가 BBC의 한 라디오에서 이 그림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림이 불에 타지 않는 이유가 복제 그림으로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특별한 방화 소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펀트는요, 이 주장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림에 불을 붙이는 실험을 테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Punt, Tracy, got a little something for you. 자, 이제 액자의 끝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활활 타오르는 거에 비해서 불길이 중간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어라? 불길이 오히려 아까보다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느껴지시나요? 불길이 점점 잦아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길이 거의 없어집니다. 결국 불길은 바깥 테두리만 조금씩 태운 후에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이 실험으로 인해서 이 복제 그림은 분명 불이 잘 붙는 일반 종이가 아닌 뭔가 다른 방화 재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죠. 게다가 펀트는 다른 주장도 했었는데요. 이 화재 현장에서 어쩌면 그림을 천장에서 이렇게 실로 매달아서 고정하는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불이 붙으면 실이 먼저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히 그림이 떨어지면서 앞으로 쓰러질 거고, 앞면이 바닥에 엎어져 있다 하면 연기와 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이론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방화 재질 그리고 천장에서 실로 거는 방식, 이것 때문에 우는 소년이 이 숱한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게 요점입니다. 물론 이건 스티브 펀트의 의견일 뿐 아쉽게도 아직 그림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작품이 만들어진 이래 우는 소년은 수없이 많이 판매가 되었지만 정작 화가인 브루노 아마디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그림을 시작하게 된 사연은 우는 소년을 향한 어떤 저주의 소문이 커지게 되자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였거든요. 브루노 아마디오에 대해서 알려진 팩트는 그는 1911년생으로 우는 소년 그림 시리즈를 그렸고요. 1981년에 사망했다 정도뿐입니다. 그림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의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죠. 브루노 아마디오, 그림의 원작자로서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저주에 대한 소문을
잠재울 수 있었을까요? 혹은 그는 유일하게 이 그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집에 걸어두기만 하면 화제를 불러온다는 저주받은 그림, 우는 소년 시리즈. 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가벼운 미스테리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 그림을 집에 걸어둘 수 있으실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 걸지 않을 예정입니다.